창조 경제에 기여하는 미래 강연 이매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현욱입니다. 자, 과학 기술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창조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우리의 상상을 더하게 되면 미래의 세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도울 이매진의 상상 안내자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웹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상상력은 저 같은 만화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상상력이 폭발하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그거. 뭐야? 연습한 거. 뭐야? 이매진. 아, 너 못하겠어 이런 거. 역시 작가분들은 그런 걸 안 하시는군요. 네, 아,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종범 작가가 상상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저희들이야 뭐 만화를 대신 그려주는 미래? 너무 힘들어요. 만화가가 그렇게 싫으세요? 만화 상상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걸 그걸 표현하는 여러분들께 게. 보여드리려면 정말 힘든 과정에 거쳐야 돼요. 근데 김현욱 좋아서 씨는 하는 게 아니네요. 좋아서 하지만 상상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김현욱 네.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시 젊어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일단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좀 더 다시 젊어져서 좀 더 어렸을 때 결혼을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너무. 어려지면 결혼이 가능하다 상상을 하시는 거죠.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요. 우리 이매진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매진. 이분은 결혼하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걱정이 없으신 분이고 저만 다시 한번 젊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이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강연쇼 이매진. 그럼 본격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의미 있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은 대한민국 아니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이세요. 박종현 교수께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용해서 네. 다리 2개 갖고 예. 뛰는 거, 예. 4개 갖고 뛰는 거, 걷는 거, 네. 그다음에 구르는 거, 네. 나는 거. 그러니까 다리하고 팔 이쪽 전문이시네요? 예, 그래서 날기 위해서는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딴 걸 이용하겠죠. 그렇군요. 또 여기 박종호 박사님께서는 네네네. 최근에 세계적인 권위의 어떤 프라운호퍼 메달이라는 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수상이라고 네. 들었어요. 어떤 상인가요? 로봇 분야 연구 성과고요. 네. 그다음에 프라운호퍼 협회와 한국 간의 이제 국제 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프라운호퍼 얼굴이 조각이 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자, 최고의 로봇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상이 현실로 로봇 태권브이의 현실화라는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만화 속 등장하는 로봇은 위험에 처한 인간을 구해주곤 했는데 실제로 재난 구조 로봇이 등장을 했고요. 얼마 전 한국 로봇이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예, 시작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미 세계 로봇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인구 대비 로봇 밀도는 네.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로봇 관련 만화를 많이 보면서 네.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로봇 공학자가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의 로봇 과학자분들도 그렇게 좀 만화적이고 좀 엉뚱한 그런 상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글쎄요, 엉뚱한 상상은 좀 그렇고 네. 성공적인 로봇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네. 그다음에 독특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엉뚱한 생각도 가끔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비슷한 직업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쪽은. 그렇죠. 워낙 다양한 분야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상만 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과학자의 상상이 현실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상상 속 로봇이 현실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박종현 교수의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로봇이 주제이기 때문에 물론 상상 속에 어떤 로봇들이 현실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로봇이 무엇인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로봇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로봇인가요? 왜 로봇이죠? 눈이 있어서 로봇인가요? 다리가 있어서 로봇인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저기 교육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저 로봇인데요. 이름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로봇인가요? 이건 발이 없는데요? 청소기 아닐까요? 그죠? 눈도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과연 로봇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좀 정의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상의 로봇이 어떻게 현실화됐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이 가져야 될 요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멍청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나 그런 것들을 갖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 능력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가만히 그냥 우리가 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같이 모든 지능도 있고 감지 능력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더라도 그건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로봇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A에서 B로 움직인다든지 몸의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에 한 200년 된 그 활 쏘는 로봇입니다. 저거는 그냥 태엽만 감아주면은 기계가 그 화살을 뽑아서 화살을 걸어서 목적을 갖다 그러니까 하면서 화살을 릴리즈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지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요즘 많이 듣는 거죠. 무인 자동차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운전자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거. 지금 요거는 그 뭐 회사에서 지금 저기 꼭대기에 보면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로봇이에요. 자동차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동차의 무인화라 그러지만 실제 로봇 하는 사람에서 옛날부터 로봇의 장애물 피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했고 그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단지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일반 주행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기계가 도로를 감지하고 그 옆에 장애물들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차선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건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안 들어오겠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하듯이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 탑재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로봇 학자로 봐서는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 상상 속의 로봇.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오디언스에 오신 분들 방청객 중에 오신 분들의 세대가 저걸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저걸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톰이라 그러죠. 예, 아톰 나라라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거가 바로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로봇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줬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마징가 Z 그죠? 아마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그다음에 로봇 태권브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 상상 속에서의 로봇이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로봇과 뭐가 틀리죠? 아까 봤던 뭐 저기 구글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사람 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로봇이란 것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기계가 로봇이죠. 원래 자체가 어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거는 사람과 같이 손발이 있고 두 다리로 건다. 이동이 가능한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드디어 나왔죠. 물론 외국에서입니다만은 이건 그 다음 버전이 되겠고요. 지금 아시모가 되겠고 그 전에 P2, P1, P2가 공개됐을 때 상당히 세계적으로 상당히 놀랐었죠. 야, 저 속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있을 거다. 조그만 사람이.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걷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걷고 뭐 다른 연구실에서도 걷고 지금 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상 속에 이런 것들을 로봇들을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려야 하면은 바로 자연이죠. 자연이요. 여러분이 저 도마뱀 보셨죠? 아마 비디오로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막 뛰면서 물 위를 막 뛰는 거예요. 저런 로봇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지 않았고 근데 실제로 동물을 보면은 저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로봇 학자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야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죠. 소위 말하는 바이오 미메틱스라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시스템을 흉내내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이 저희의 상상력의 부족함을 갖다가 자연에서 얻는 거죠. 그래서 저의 꿈, 나의 꿈은 이거입니다. 아시죠 이거? 600만 불의 사나이. 예, 뭐 엄청나게 빨리 뛰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 턱은 여기서 끝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저는 사실 로봇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형태이고 팔다리가 있고 이래야지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로봇 청소기, 그렇죠. 청소기나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는 또 어떤 로봇이 탄생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 중에서 혹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용감하신 분.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민국 신설동에서 온 최형준입니다. 대한민국 신설동이요. 예. 네. 미국 신사팀이 아니고. 예. 제가 뭐 로봇을 전공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저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 사항을. 네. 예, 뭐냐면은 휴머니즘 로봇의 발전에 관하여가지고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감지 능력과 자발 능력이 있는 그런 로봇의 발전 상황은 어떤지 또 발전 능력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또 미래는 어떤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발전이 됐는지. 휴머노이드형 로봇. 예. 인간에게 휴머노이드형. 심리적인 효과를 네, 주는. 최근에 영화 허를 그렇죠. 보면 이제 예. 사람의 심리에 관련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들이 네, 나왔는데 그런 쪽 발전 사항은 어떤가요? 예, 사실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능 아니에요. 예. 감성적인 것도 지능이죠. EQ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 컴퓨터가 생긴 다음부터 AI가 여태까지 발전된 그 스피드를 보면은 저는 약간의 그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그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흉내는 내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한 30분 대화를 했을 때 과연 내 사정을 알아주는 친구구나, 나랑 동지구나, 뭐 이런 것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은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튜링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통하면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인간인지 아니면 기계, 로봇인지를 검사하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굉장히 인간 같은 로봇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 테스트를 많이 통과한 로봇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예전에도 뭐 AI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키워드를 픽업해 갖고 다시 또 묻고 막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도 사람이 옆에서 보면 진짜 알아서 듣는 것 같은데 한 10분 동안 얘기해 보면 이건 엉뚱한 얘기라고. 흉내를 내고 네, 있는 그렇죠. 흉내를. 내고. 아마 저분의 질문은 네. 오늘 이 이미지를 다 듣고 나시면 약간 한 20%는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포커스 앞으로 그쪽에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앞으로 준비하신 강연이 예. 그 얘기가 지금 있죠. 저희가 그 계속해서 이제 박종호 박사님 강연도 들어야 되고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방청을 해주시고 그럼- 나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풀리지 않으면 예.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고소하는 드리도록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박수 한번 기대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다음 강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교수께서 현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죠, 박종현 교수님? 예, 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 교수께서 그 발표하신 거기가 이제 로봇 태권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로봇은 그런 사람형 그런 로봇 태권브이 모습을 가지야만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습은 다르더라도 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실은 매우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강연 준비를 했는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로봇의 다양한 활약상 박종호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봇의 여러 가지 뭐 수십 개를 보더라도 그건 전혀 일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있는 데는 모든 분야에는 로봇이 같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런 로봇도 있구나 그게 아니고 모든 분야의 로봇은 다 있는데 현재 여기까지 개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성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적용 시점만 다를 따름이죠. 예, 로봇이 나온 지 이제 55년 됐습니다. 어떤 로봇들인지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전에 로봇은 있는 데는 일단은 철망을 막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 정지되어 있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협조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비디오에 이제 로봇이 작업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있잖아요. 그런 협조 로봇이 이미 산업 라인에 벌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 로봇입니다. 저런 전투 로봇은 이미 분쟁 지역에 벌써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 로봇, 군인 로봇 그렇습니다. 저런 전투 로봇은 이제 군인 대신에 생명을 보호하는 개념이죠. 이래서 이제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한 군인을 평생 기르는데 약 40억 원 이상이 든답니다. 근데 저 로봇은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훨씬 경제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 로봇, 아주 극한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저 우주 로봇이 2천억 원, 3천억 원이면 많이 비싸죠. 그것은 로봇 가격이 아니고요. 여기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 쏴려는 그런 막대한 발사체 비용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쐈는데 다시 로봇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죠? 정말 큰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로봇은 극도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단적인 예로서 미국에서 쌓아올린 우주 로봇 화성 탐사 로봇 중에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원래는 그게 서너 개월만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10년 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고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청룡열차 아시잖아요. 그 청룡열차에 큰 산업 로봇을 올리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그 사람을 이제 비행기 태우는 건데 단순한 건데 거기서 사람이 몰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새로운 분야 또 하나 그때 탄생이 되는 순간이었죠.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그 해리포터 스토리하고 연결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우리나라도 외국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로봇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산 로봇랜드 또는 인천 로봇랜드가 있는데 그 로봇 테마파크인데 거기에도 저런 로봇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은 저 위와 같은 오른쪽 위와 같은 그런 장난감 로봇과 그다음에 진공 청소 로봇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요 왼쪽에 개인 도우미 로봇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부분의 로봇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저런 개인 서비스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개인 서비스 로봇의 기술은 상당히 세계 탑 수준입니다. 의료 로봇인데요. 의료 로봇은 가장 부가가치 크고 매우 큰 시장입니다. 로봇의 단가가 청소 로봇이 30만 원이면 저것은 30억 원. 그래서 상당히 고급 로봇이죠. 왼쪽에는 이제 저는 하지 재활치료 로봇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복부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복부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손 대신에 이런 10mm, 1cm 미만의 작은 로봇 팔들이 들어가서 수술하죠. 그 대신에 의사는 게임같이 그런 게임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배철기를 적게 하기 때문에 환자 회복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큰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폰은 저희 로봇 연구소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소화기관에 쓰고 있는 최근에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된 능동 캡슐 내시경입니다. 상당히 잘 움직이죠. 그다음 왼쪽에는 제가 2010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개발 혈관 치료 로봇을 발표하는 건데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 로봇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분이 이제 한번 진단하자고 해서 캡슐 내시경 제가 개발했던 캡슐 내시경 다시 복용하는 그런 그래서 한 사진을 찍어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인간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로봇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네요. 그죠? 로봇의 원래 의무 자체가 네.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원래. 그렇습니다. 만든 목적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종구 작가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저 사실 지금 되게 좋은 로봇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네. 근데 요즘에 로봇이 나오는 SF 장르의 여러 가지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상상 중에 하나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암울한 미래인데요. 네.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상상하는 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예. 글쎄요, 저는 인공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 추세가 네. 가파르긴 가파르지만은 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다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못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은 또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얘기하는데요. 네. 아까 전투 로봇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래서 아군 같은 경우에는 적군을 소탕해서 좋지만 적군 같은 경우에 참 나쁜 로봇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좀 관점이 다르죠. 좀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로봇- 사람에게는 이로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로봇 윤리, 그러니까 예. 로봇 윤리인데 로봇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네. 로봇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윤리라는 학문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두 분 강연을 듣고 보니까 네. 로봇과 친구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채피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서 그 로봇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제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예. 로봇이죠. 그렇죠. 자, 로봇의 미래는 어떨지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로봇의 미래에 대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 미래를 상상하라. 과거 상상 속 등장하던 로봇이 이제 현실에 등장했다는 말씀 매번 드렸는데 지금은 로봇에 관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또 네. 미래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대신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걸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방송을 왜요?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저 대신에 방송하는 로봇이 나오면 어떡하나? 저랑 경쟁해야 되거든요. 이미 원격 방송 지원 로봇은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그럼요. 몇 년. 아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우 예. 초보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그럼 그런 로봇하고 김현욱 씨하고 같이 더불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려나요? 싫어요. 아, 싫어요? 예. 왜요? 아니면 여자 로봇. 이거 여자 MC로 네, 많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좀 이따 그런 테마도 다룹니다.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궁금합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미래 개발될 로봇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박종호 박사께서 먼저 준비하셨죠? 우선은 인공지능 로봇의 미래 활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유명한 이제 컴퓨터 공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그런 미래 예측을 했는데 이제 금세기 말 2099년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사람의 뇌가 로봇 지능과 융합이 된다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말해서 기계 지능과 사람 지능이 서로 융합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인간 뇌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지능 간에 서로 정무 교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이 명확히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호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수화물이 이제 인간의 이 신체의 특성인데 이제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커즈와일은 로봇은 2099년에는 전자광학적인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인간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런 상황이 2099년에 될지 아니면은 2120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도 있고요. 몇 가지는 현재 기술 동향을 통해서 아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로봇연구소가 개발해서 발표한 이제 암치료용 박테리아 나노로봇입니다. 여러분들 나노로봇은 왠지 이상해 보이죠?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박테리아는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크기고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크기입니다. 사람은 1m, 2m 사이 크죠? 마이크로션에 상관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의 몸은 크지만은 크게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그런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대한 나노바이오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체 세포는 다치지 않고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나노로봇은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인체 또는 사람의 표정을 모방하라 해서 하는 그런 감성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안드로이드는 이성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감성의 호소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드로이드를 보면은 바로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제품을 만드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남자들이 여성 안드로이드 보면 뭔가 가까이서 도대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왠지 마음이 그러니까 열리게 됩니다. 예, 이건 제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낌이 옵니까? 오죠? 안 오십니까? 그럼요, 로봇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사람으로 착각했잖아요. 로봇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로봇이 예를 들어서 예쁜 아이가 또는 예쁜 여성이 또는 똑똑한 남성이 그러니까 안내 도미로 또는 휴먼 로봇의 얼굴이 저렇게 돼 있다고 보십시오. 서로 이성을 느끼게 되는 나중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이 됐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현재 상당히 무대에 잘 연출이 되어 있죠. 일본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단을 오를 모양입니다.
어디 한번 봐보시죠. 현재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서 지금 막 문을 닫고 소리치고 야단입니다.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로봇도 넘어지죠. 단지 여러분들 또는 우리는 정확히 조작이 된 또는 정확히 각본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로봇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납니다. 근데 로봇은 예기치 못한 상황 또는 프로그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왼쪽에는 동경대학교에서 현재 저렇게 접시 닦기 그쪽을 하고 있죠. 뭔가 일을 잘하고 있어 보이죠. 상당히 치밀하게 잘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유럽연합의 인간의 판단지능 또는 이제 학습지능 그런 다양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제 판단 그런 문제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화나 비디오상에서 잘 각본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지 실은 예상과 달리 예외 없이 모든 로봇의 그런 판단 지능 쉽게 말해서 IQ로 볼 수 있는 IQ는 매우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30이 된 IQ 된 사람이 100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로 봅니다만 어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로봇은 우리가 여러분들 포함해서 사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판단지능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그런 감각하는 기능이랄지 움직이는 기능은 상 좋습니다. 그러나 판단지능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 같은 그 유기체 로봇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항상 인간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호 교수님께서 미래 로봇의 활약상에 대해서 저는 그 로봇 그러면 이제 인간미가 없잖아요, 사실 감정도 없고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지는 로봇 본인은 아프겠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인간미 있어 보이네요. 실은 무속에 많이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단지 안 나올 따름이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저분은 굉장히 당황하셨네요. 로봇을 만든 분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중간에 안드로이드 나올 때 네. 이제 김현욱 씨의 미래를 봤어요. 굉장히 안심해도 되시겠다. 네. 왜요? 그 정도로 인간같이 보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아니 여기 저 방청객분들도 네. 처음에 아시겠죠? 그랬는데 진짜 사람인 줄 아신 거예요. 다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 예. 같아요. 네, 제가 사람으로 보기에. 생각하셔가지고 그렇죠. 저게 뭐야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이 진짜 그 피부 조직에 이것도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어떠세요? 근데 저 왜 정도 근데 왜 하필 남성 로봇을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성 로봇을 엔드로이드 안 가져왔습니다. 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인간다운 여성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방송 진행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예? 저기서 감정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분과 아 그렇죠. 감정이 중요하죠 또. 아 그럼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또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로봇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과학자들의 상상은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박종현 교수께서는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꿈도 잘 꾸고 그러긴 하는데. 꿈을 잘 꾸세요? 예, 예.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저희들 세대에서는 뭐랄까 꿈꾼 거 아까 네. 뭐 마징가 제트라든지 뭐 음. 태권브이라든지 뭐 아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족백 로봇도 됐고 네네. 어느 정도는 됐지만 아직 뭐 갈 길이 먼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디언스에 계신 젊으신 분들이 사실 꿈을 꿔 갖고 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열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과학자로서 바라본 미래 세상에 관한 이야기 박종현 교수님의 네.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지능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아톰도 왜 우리가 아톰을 못 만드느냐? 하늘을 날아가는 그 로켓이랑 그런 퓨어를 갖고 갈 수 있는 로봇을 왜 못 만드냐? 바로 저 파워죠. 파워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뉴클리어 퓨전 또는 피션 그런 테크놀로지가 피션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발달돼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에너지 면에서 브레이크스루 다시 말해서 그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지 로봇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요.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모터랑 유압은 좀 덜 씁니다만은 유공압, 뭐 전기 모터를 많이 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을 보면 그 전부 다 이 근육이 이 모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이런 쪽도 많이 폴리머나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액추에이터가 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그다음에 센서도 마찬가지죠. 센서도 지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터치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것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이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예를 들어 아까 그 박종호 박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아시모가 넘어지는 거요. 그거는 보통 이제 이족 보행을 실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 기울기를 봅니다. 땅바닥의 기울기. 그죠? 그래갖고 뭐가 제대로 됐나, 뭐 주변에 뭐가 없나 이런 거 다 청소하고서 시연을 해요. 그만큼 지금까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이 많이도 지금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보시고 그러지만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인간처럼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면서도 자세도 잡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센서랑 알고리즘이랑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이게 지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거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인텔리전트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알고리즘 분야에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스루가 또 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알고리즘을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행하기에. 그래서 그 컴퓨터 관련해서 CPU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또 진전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족 보행 로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리를 이용한 그런 보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다리 쓰는 거죠. 저기 보면은 저 아마 다리로 지금 뭘 볼을 차는 것 같죠? 저 사람 이름이 메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포로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사자랑 싸움 시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겼잖아요. 너무 잔인했지만 현대는 어때요? 저런 사람들더러 경기시켜갖고 우린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돈을 많이 주지만. 근데 왜 돈을 많이 줘야죠? 저것을 로봇을 하면 어때요? 그죠? 로봇이 굉장히 많이 능력이 발달되면은 저는 그 스포츠 같은 거, 아이스하키,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로봇 구단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월급도 작을 수 있고요. 더 기술도 더 뛰어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저건 현재 벌어진 일이고요. 저거는 지금 그 독일 카슈엘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설거지기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아마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많이 미국에 있을 때 사용을 해봤고 그래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은 먹은 다음에 그죠? 막 붙어 있는 거 그거 떼어갖고 저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닫아놓고서 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다음에 또 뭐예요? 꺼내는 것도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꺼내 먹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귀찮은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하우스에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술이나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미래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술가들이 상상력이 우리보다 엔지니어보다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는 프랭크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아마 다리를 바꿔 끼는 거죠.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누가 성형수술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외로운 세상이 많이 되겠죠.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고,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편안함을 즐길 수가 있고 불편함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봇을 각 집마다 하나씩 둘씩 해서 일도 시키고 또는 저런 식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아이로봇 그 장면인데요. 저는 저 영화를 보고서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섬찟했어요. 저렇게 많은 군단이 공장에서 찍어내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는 로봇 군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공장에 팩토리를 만들어서 쟤네들을 갖다가 다 디플로이해서 가서 일하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고, 그거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이죠. 저런 것이 경찰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랄까 좀 인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로봇이 문제가 아니라 로봇을 쓰는 사람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점 그 엔지니어들 아니면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윤리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학자로서 바라본 미래 세상에 관한 이야기 박종현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그 작품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오늘은 김현웅이지만 내일은 김수현. 네, 모레는 원빈. 뭐 이렇게 얼굴을 막 바꿔가면서 페이스오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께서 강의를 다 해주셨는데 혹시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와 후회를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단단해지는 건데요. 그 인공지능이 미래의 인간과 같이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만약에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그 로봇에게 후회와 실수라는 개념이 탑재가 되는지 그걸 또 연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로봇까지 실패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학습 능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글쎄요, 지금 뭐 거기까지는 뭐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진짜 뛰어나시네요. 어떤 의도의 질문이세요? 저는 그 좀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좀 잘 하는 편인데요. 아, 그 세상이 편해질수록 저는 좀 더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인문학을 좀 더 주목받는 것처럼 네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요즘 많이 더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오히려 디지털을 그 주목할수록 오히려 아날로그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전혀 우리 박시영 교수님이나 저나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앞으로 가기 너무나 험난한 아주 먼 예. 로봇이 후회가 만든다는 그건 좀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나이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진짜 그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두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매진 이 프로그램 첫 방송이에요. 그렇죠. 두 분이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웠어요? 연구자로서 네. 오늘 이 제목이 이매진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은 여기 이제 과학자도 또 그런 희망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상상은 연구에 지치지 않는 하나의 동력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즐거웠습니다. 네네. 박소영 교수님. 예, 저는 이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지금 와서 네네. 첫 회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 프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길 바라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YTN 네.
그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 네, 준비하신 멘트를 마지막으로. 저도 동감을 해요. 예. 자, 오늘 우리의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두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네. 이종범 작가. 오늘 강연을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상상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로봇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SF 쪽에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란 작가가 로봇 상원칙이라는 원칙을 얘기하면서 네. 일상 속에 로봇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떠올리게 된 얘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놀랐던 어떤 경이감 또 지금은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로봇이라는 것도 우리 일상 속에 한층 더 다가와서 다른 종족 중에 하나처럼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정리를 하니까 작가 같아요. 상상 안내자죠. 그러니까 예. 자, 오늘 첫 방송이었어요. 예.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종훈 작가께서 저한테 네. 텔레비전으로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하셨거든요. 긴장했어요. 어떠셨어요? 만화가들은 전문가를 만날 때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TV라는 것,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서 하는 네. 긴장감 이런 네. 것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네. 김현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야 뭐 이게 제 일이에요. 늘상 하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지식적으로나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자극적이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셨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종범 작가 함께 합니까? 네,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해야죠. 재미없어지면 그만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상상을 가지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